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9월 CJ 라이브시티로부터 상업용지를 반환받았으며 공사가 중단된 아레나 건축 구조물도 기부 체납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아레나를 건설, 운영하는 민간기업 공모를 최우선하여 추진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공모 지침을 마련토록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GH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K컬처밸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 용역을 통해 아레나 건립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럼 92,000평 K컬처밸리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48,000평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 기업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K-팝 공연장 부족으로 미국 유명 여가수의 글로벌 투어 등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고 창동, 잠실 등에서 아레나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에 신속한 착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모에 민간 사업자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구조물 장기 임대, 지체 상금 상한 설정 등 공모 조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민간기업 공모 시점은 4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레나는 빠르면 25년 연내에 착공하여 28년에 준공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여건으로 민간의 공모가 어렵다면 GH가 직접 주도할 것입니다. T1과 A 및 C 부지 등 나머지 44,000평은 올 한 해 동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GH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K컬처밸리와 그 주변 일대가 경제 자유구로 지정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 6천억 원 규모의 K컬처밸리 도유 자산을 GH에 현물 출자하여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재무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고양 관광문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이 지역을 한류 문화산업의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도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CJ와의 협약 해지 이후 아레나 시설물이 기부 체납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한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킨텍스,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GTX 개통 등으로 입지 여건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레나 우선 개발로 민간 기업은 아레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공모 지침 완화로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며 GH가 K컬처밸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금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최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의 K컬처밸리가 세계적인 문화 허브가 되도록 경기도와 고양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민간이 개발한 것은 92,000평 전체를 통으로 다 개발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랐던 거고요. 지금은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민간 사업자의 그런 사업 부담이 줄어들었고 공모 조건도 많이 완화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등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불허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GH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어떤 자금 융통에 있어서 상당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간 공모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화 예비 용역 과정에서도 국내의 공연 시장의 시장성이 높습니다. 외국의 유명 여가수가 국내 투어도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국내 공연 시장의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아레나 시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예비 용역 결과 민간 기업 전문가들
FGI 조사 결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비 용역에서도 아레나를 비롯한 중심으로 한 T2 부지를 먼저 개발함으로써 그 효과를 T1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또 아레나 시설물이 17%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레나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확산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고 보고 단기적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그런 안전성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CJ가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기 전인 작년 10월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기부 체납을 받고 나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철골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전문 업체에 관리를 위탁을 해서 전문 업체가 철골 구조물의 볼트의 조임, 또 부식 상태 등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이미 공사가 중지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미미한 수준이라면 보완 조치를 하면 되니까요. 그 철골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2 부지에 들어갈 어떤 컨텐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레나는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레나는 기존 설계 도면을 토대로 일부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형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48,000평 중에 아레나가 약 한 2만 평 정도인데 나머지 28,000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 CJ 라이브 시티는 그 해당 지역에 한 28,000평 해당 부지에 스튜디오를 짓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그와 달리 다른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연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아레나 건립은 이제는 시간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졌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GH가 중심이 돼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28년 완공은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29년 말은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민간 공모로 일부 T2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